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그 입장문 안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가짐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9년 4월 26일 의안번호 20030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권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 바로 이 법률 조항 때문에 문무일 총장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진다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단박에 드러납니다. 읽어봅시다.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즉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피의자로부터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 과정 전체 기록 파일 전부 제출을 검찰이 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 이런 꼴입니까? 2항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 기록 등본을 모두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3항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항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의 시정조치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항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중에는 아예 경찰은 빠지시오, 이 사건은 검찰이 맡겠소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되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6항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보듯이 경찰은 빠지시오, 이 사건은 검찰이 맡겠소 라고 검찰이 요구할 때 이 검찰의 요구에 맞설 방법이 경찰에게 없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7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징계까지 받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8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을 피의자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모를 줄 알고?
문무일 총장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수사권으로 인한 각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임을 모른단 말입니까? 언어 도단 적반하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 사라지세요. 자기 얼굴 세우고 변호사 개업하면 후배 검사들에게 얼굴이 섰으니까 정관 예우 받기 좋겠지 뭐. 그래도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반성하세요.